저는 이 장면을 여러 번 봤습니다.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올 때는 다들 비슷합니다. 그냥 생활비로 조금 썼습니다. 통장에서 현금 좀 뽑았을 뿐입니다. 그 순간까지는 아무 일도 없어 보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결과가 나오기 직전 표정이 같습니다. 놀란 얼굴도 아니고 화난 얼굴도 아닙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건가요? 대부분 그때 처음 알게 됩니다. 통장에서 현금을 뽑았다는 사실보다 그게 어떻게 기록됐는지가 더 중요했다는 거요.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같은 선택을 하고 있는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내용은 사고가 난 다음에야 찾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처럼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 보실 때는 구독이나 좋아요 눌러두시면 나중에 필요한 순간에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돈인데, 내 통장에서 내가 뽑는 건데 문제될 게 있나? 상담실에 들어온 분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근데 이게 제 명의 통장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럼 제가 뽑아 쓴 건데요.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보다 기록이 어떻게 남았는지가 먼저입니다. 기록이요? 네. 어디서 빠져나갔는지가 먼저 봅니다.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근데 제가 쓴 건 맞는데요. 누가 썼는지는 나중 문제입니다. 나중이요? 네. 어느 통장에서 빠져나갔는지가 먼저입니다. 큰 돈이 아니었습니다. 매달 조금씩이었습니다. 카드로 쓰기도 했고, 가끔은 현금으로 뽑았습니다. 생활비였고, 가족이 쓰는 돈이었고, 특별한 목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가 되면 그때 설명하면 된다고 봤습니다. 그럼 지금 설명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기록이 이미 남은 뒤입니다. 그럼 언제 했어야 했습니까? 뽑기 전입니다. 뽑기 전이요? 네. 뽑기 전에 흐름을 정하셨어야 합니다. 흐름요? 어디서 빠져나가게 할 건지 말입니다. 하지만 이 판단 하나 때문에 선택지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숨기지 않았습니다.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투명하게 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는 쪽은 달랐습니다. 근데 선생님, 저는 숨긴 적 없습니다. 네, 압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숨겼느냐 안 숨겼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빠져나갔느냐가 먼저 봅니다. 어디서 빠져나갔느냐요? 네. 본인 통장인지, 다른 사람 통장인지. 근데 쓴 사람은 저인데요. 쓴 사람과 빠져나간 통장이 다르면 안 맞는 겁니다. 누가 썼는지, 왜 썼는지,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기록에 남은 건 단 하나였습니다. 어디에서 빠져나갔는지. 이걸 나중에 정리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방향이 갈렸습니다. 이건 조언이 아닙니다. 결정을 바꾸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만 대부분이 같은 지점에서 같은 착각을 합니다. 아직은 괜찮다. 이 말이 가장 많이 나오던 장면이 바로 이 구간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첫째, 돈의 성격은 쓰는 사람이 아니라 빠져나간 위치로 정리됩니다. 선생님, 근데 제가 쓴 건 맞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괜찮은 거 아닙니까? 누가 썼느냐보다 어디서 나갔느냐를 먼저 봅니다. 어디서 나갔느냐요? 네. 본인 통장에서 나갔으면 본인이 쓴 걸로 보고 다른 통장에서 나갔으면 그 통장 주인이 쓴 걸로 봅니다. 근데 실제로는 제가 썼는데요. 실제와 기록이 다르면 기록을 먼저 봅니다. 왜 기록을 먼저 봅니까? 실제는 증명해야 하고 기록은 이미 남아있으니까요. 그럼 저는 실제로 누가 썼는지 증명하셔야 합니다. 둘째, 현금은 설명이 아니라 기록으로 먼저 판단됩니다. 선생님,
근데 현금은 추적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추적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출금 기록은 남습니다. 출금 기록이요? 네. 어느 통장에서 얼마가 빠져나갔는지는 다 남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씁니까? 그건 나중 문제입니다. 나중이요? 네. 일단 어디서 빠져나갔는지가 먼저 정리되고 용도는 그 다음입니다. 용도는 제가 설명하면 안 됩니까? 설명할 기회가 주어지느냐, 안 주어지느냐는 별개 문제입니다. 별개라는 게요? 기록이 먼저 분류되고 설명은 그 다음입니다. 셋째, 늦게 알수록 선택지는 자동으로 줄어듭니다. 선생님, 근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죠? 늦었느냐 안 늦었느냐는 상황마다 다릅니다. 제 상황은요? 기록이 이미 남았으면 바꿀 수는 없습니다. 못 바꾼다는 게요? 네. 이미 남은 기록은 못 지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기록을 어떻게 정리할지만 정할 수 있습니다. 정리요? 네. 생활비였는지, 증여였는지, 대여였는지. 그건 제가 정하는 거 아닙니까? 정하는 건 본인이 하시되, 증명은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항상 같이 따라옵니다. 이건 딱 은행 창구랑 같습니다. 창구 직원은 사정을 묻지 않습니다. 왜 찾으셨나요? 생활비인가요? 이런 질문은 없습니다. 통장 번호, 출금 내역, 흐름만 봅니다. 상담실에서 이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그럼 제가 설명하면 안 됩니까? 설명할 기회가 주어지느냐, 안 주어지느냐는 나중 문제입니다. 나중이요? 네. 기록이 먼저 분류되고, 그 다음 설명 기회가 주어집니다. 기록이 먼저라는 게요? 창구 직원이 통장 보듯이 흐름을 먼저 봅니다. 흐름을요? 네. 어느 통장에서 얼마가 언제 빠져나갔는지. 그럼 사정은요? 사정은 그 다음입니다. 언제 물어봅니까? 기록이 이상하면 물어보고 깔끔하면 안 물어봅니다. 이상하다는 게 뭡니까? 빠져나간 통장과 쓴 사람이 다르면 이상한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제가 썼는데요. 그걸 증명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증명합니까? 받았다는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받았다는 기록이요? 네. 계좌 이체, 현금 수령증, 차용증,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게 없으면요? 그러면 설명이 안 됩니다. 설명을 못하면요? 기록대로 봅니다. 기록대로 본다는 게요? 빠져나간 통장 주인이 쓴 걸로 봅니다. 그럼 저는 이미 남았습니다. 그럼 지금은 분류된 뒤입니다. 한 번 찍힌 기록은 설명 전에 먼저 분류됩니다. 사정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아니면 아예 기회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세 가지. 첫 번째 착각. 대부분 이렇게 쓰더라. 선생님, 주변에 다들 이렇게 쓰던데요. 그분들 결과 보셨습니까? 아, 그건. 안 보셨으면 다들 이렇게 쓴다는 말은 아직 이릅니다. 근데 정말 다들 이렇게 쓰는 것 같던데요. 쓰는 건 보셨고, 결과는 못 보셨단 말씀이죠? 네. 그럼 절반만 보신 겁니다. 절반이요? 네. 쓰는 장면은 보셨고,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는 못 보신 겁니다. 나중에요? 네. 확인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됐는지. 확인이요? 네. 이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생각보다 자주 있습니다. 그럼 주변 분들은요? 그분들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모르는데요. 모르시면 다들 이렇게 쓴다는 말은 위험합니다. 실제로 이 방식이 가장 많이 문제됩니다. 두 번째 착각. 나중에 설명하면 된다. 제가 나중에 다 설명드리면 안 됩니까? 설명은 기록 앞에 서지 못합니다. 앞에 서지 못한다? 네. 설명은 먼저가 아닙니다.
이미 정리된 뒤입니다. 정리된 뒤라는 게요. 기록을 먼저 보고 이상하면 그때 설명을 듣습니다. 그럼 제가 설명할 기회는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회가 주어지느냐, 안 주어지느냐는 기록 내용에 달렸습니다. 기록 내용이요? 네. 기록이 복잡하면 설명 기회가 주어지고 단순하면 안 주어집니다. 단순하면 왜 안 줍니까? 설명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럼 복잡한 게 나읍니까? 복잡하다는 건 이미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요? 네. 빠져나간 통장과 쓴 사람이 안 맞으면 복잡한 겁니다. 그럼 저는 이미 복잡합니다. 그럼 설명할 기회는 있는 겁니까? 있을 수는 있는데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설명은 먼저가 아닙니다. 이미 정리된 뒤입니다. 세 번째 착각. 이번만은 예외일 거다. 근데 선생님, 제 경우는 좀 특수하거든요. 특수하다는 건 누가 인정합니까? 그건 제가 설명하면. 설명으로 특수함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인정받습니까? 특수하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증거요? 네. 서류로 된 증거. 어떤 서류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보여주는 서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없으면 특수하다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데 정말 특수한 상황이었는데요. 특수한 상황과 특수한 인정은 다른 문제입니다. 다르다는 게요? 상황이 특수했어도 그걸 증명 못하면 일반적인 경우로 봅니다. 일반적인 경우요? 네. 빠져나간 통장 주인이 쓴 걸로 봅니다. 근데 실제로는 제가 썼는데요. 그걸 증명하셔야 합니다. 증명을 못하면요? 그러면 예외가 아닙니다. 예외는 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기록이 만들어야 합니다. 대부분 여기까지 들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안다. 기록이 중요하다는 거. 그런데 아는 것과 그 기록이 언제 만들어지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어떤 분은 출금하고 나서 고민합니다. 어떤 분은 출금하기 전에 고민합니다. 둘 다 같은 고민을 했지만 남은 선택지는 다릅니다. 본인이 지금 어느 쪽에 서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미 뽑은 쪽입니까? 아직 안 뽑은 쪽입니까?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같은 통장이었고, 같은 금액이었습니다. 한쪽은 미리 흐름을 바꿨고, 한쪽은 그대로 뒀습니다. 선생님, 근데 아직 안 했으면요? 아직 안 했으면 지금 방향 정하시면 됩니다. 방향이요? 어디서 빠져나가게 할 건지, 어떤 이름으로 남길 건지 지금 정하시면 됩니다. 지금이요? 네. 지금이 가장 선택지가 많은 시점입니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표정이 완전히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이미 뽑은 건요? 이미 뽑은 건 기록입니다. 기록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기록을 어떻게 정리할지는 정할 수 있습니다. 정리요? 네. 기록 자체는 못 지웁니다. 하지만 그 기록을 어떤 항목으로 남길지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떤 항목으로 남기느냐가 중요합니까? 중요하냐 안 하냐가 아니라 그게 전부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뭘 해야 합니까? 두 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요? 네. 첫째, 앞으로 뽑을 돈은 누구 명의로 빠져나가게 할 건지. 그건 쓸 사람 명의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둘째는요, 이미 뽑은 돈은 어떤 용도로 기록할 건지. 용도요? 네. 생활비인지, 증여인지, 대여인지. 대답이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다릅니까?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생활비는 돌려받지 않아도 되고, 대여는 돌려받아야 하고, 증여는 신고해야 합니다. 그럼 저는 본인이 어느 쪽인지 먼저 정하셔야 합니다. 정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결과는 나중에 갈린 게 아닙니다.
이미 이 지점에서 정해졌습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선생님, 그럼 정하면 됩니까? 정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럼요. 정한 대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기록을 어떻게 남깁니까? 쓸 사람 명의 통장에서 빠져나가게 하거나 아니면 받았다는 증거를 남기거나. 받았다는 증거요? 네. 계좌 이체, 차용증, 증여 신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게 없으면요? 그러면 설명이 안 됩니다. 설명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본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제가요? 네. 상대가 아니라 본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근데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래서 지금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요? 네. 지금입니다. 나중에는 못 만듭니다. 왜 못 만듭니까? 나중에는 이미 일이 벌어진 뒤니까요. 일이 벌어진 뒤요? 네. 확인이 들어온 뒤입니다. 확인이 들어오면요? 그때는 만드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준다는 게요? 이미 만들어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없으면요? 없으면 기록대로 봅니다. 이건 하나로 안 됩니다. 항상 세 개가 같이 움직입니다. 돈이 빠져나가는 위치, 그 돈을 쓰는 사람, 그리고 남는 기록. 선생님, 근데 저는 쓴 사람이 명확합니다. 명확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요. 쓴 사람, 빠져나간 위치, 남은 기록, 이 셋이 같은 방향을 가리켜야 합니다.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지금은 셋 중 하나가 다른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느 게 다릅니까? 빠져나간 위치입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 가지를 맞춰야 합니다. 맞춘다는 게요? 쓸 사람 통장에서 빠져나가게 하고 그 사람이 썼다는 기록을 남기고 실제로 그 사람이 쓰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 통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근데 쓴 사람은 맞는데요. 쓴 사람이 맞아도 빠져나간 통장이 다르면 안 맞는 겁니다. 왜 안 맞습니까? 기록은 쓴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빠져나간 통장을 봅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하냐 안 하냐가 아니라 그게 기준입니다. 다시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뭘 바꿔야 합니까? 세 가지 중 하나를 바꾸시면 됩니다. 하나요? 셋 다 아니고요. 셋 다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만 바꿔도 나머지가 따라옵니다. 어느 걸 바꿉니까? 가장 쉬운 걸 바꾸시면 됩니다. 가장 쉬운 게 뭡니까? 빠져나가는 위치입니다. 통장을 바꾸라는 말입니까? 네. 쓸 사람 명의 통장에서 빠져나가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기록은요? 기록은 자동으로 맞춰집니다. 빠져나간 통장 주인이 쓴 걸로 남으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쌓인 기록은요? 그건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어떻게 정리합니까? 용도를 정하고 그에 맞는 서류를 만들면 됩니다. 서류요? 네. 빌려줬으면 차용증, 줬으면 증여 신고, 생활비였으면 가계부. 가계부도 필요합니까? 필요하냐 안 하냐가 아니라 나중에 물어보면 보여줄 게 있어야 합니다. 물어본다는 게 누가 물어봅니까? 확인하는 쪽에서 물어봅니다. 셋 중 하나라도 엇갈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걸 하나만 고치면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다시 같은 자리로 돌아옵니다. 선생님, 근데 이거 꼭 해야 합니까? 꼭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럼요. 안 하시면 나중에 설명이 안 됩니다. 설명이 안 되면요. 본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증명을 못하면요. 그러면 기록대로 봅니다. 기록대로 본다는 게요. 빠져나간 통장 주인이 쓴 걸로 봅니다. 그럼 제가 안 쓴 걸로 되는 겁니까? 네. 그렇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제가 썼는데요. 실제와 기록이 다를 때는 기록을 먼저 봅니다. 왜 기록을 먼저 봅니까?
실제는 증명해야 하고 기록은 이미 있으니까요. 그럼 저는 증명하셔야 합니다. 증명을 어떻게 합니까? 서류로 하셔야 합니다. 서류가 없으면요? 그러면 증명이 안 됩니다. 돌아가는 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당장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유일하게 남는 길입니다. 선생님, 전공법이 뭡니까? 쓸 사람 명의로 빠져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아니었단 말입니까? 지금까지는 다른 명의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게 문제입니까?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 기록이 그렇게 남았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바꿀 수 있습니다. 이미 남은 기록은 바꿀 수 없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지만 다시 질문이 나왔습니다. 근데 선생님, 전공법이 왜 불편합니까? 불편하다는 게 아니라 번거롭습니다. 뭐가 번거롭습니까? 통장을 따로 만들어야 하고 돈을 옮겨야 하고 그 통장에서 빠져나가게 해야 하니까요. 지금처럼 하면 안 됩니까? 지금처럼 하면 나중에 더 번거롭습니다. 왜요? 설명해야 하니까요. 설명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어렵다기보다 증명이 안 됩니다. 증명이요? 네. 말로만 설명하면 안 받아줍니다.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서류가 필요합니다. 어떤 서류요? 통장 사본, 이체 내역, 사용 내역,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은 없는데요. 그래서 지금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표정이 굳었습니다. 선생님, 근데 주변에는 다들 이렇게 안 하던데요. 그분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보셨습니까? 아니요. 안 보셨으면 다들 안 한다는 말은 이릅니다. 그럼 다들 문제 생깁니까? 문제가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는 운입니다. 운이요? 네. 확인 안 당하면 괜찮고 당하면 문제 생깁니다. 확인은 언제 당합니까?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모른다는 게요? 확인은 예고 없이 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미리 준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준비요? 네. 확인 오기 전에 정리해 두는 겁니다. 정리는 어떻게 합니까? 통장 흐름을 바꾸고 기록을 남기고 서류를 만들어 두면 됩니다. 편한 선택은 설명할 일이 생기고 전공법은 설명할 일이 줄어듭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선생님, 그럼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까? 늦었느냐 안 늦었느냐는 상황마다 다릅니다. 제 상황은요? 아직 확인 안 들어왔으면 안 늦었습니다. 확인 들어온 뒤에는요? 그때는 늦었습니다. 늦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설명만 할 수 있습니다. 기록은 못 바꿉니다. 설명으로 안 됩니까? 설명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는 기록 내용에 달렸습니다. 기록 내용이요? 네. 기록이 깔끔하면 설명이 쉽고 엉켜 있으면 설명이 안 됩니다. 지금 제 기록은요? 지금은 엉켜 있습니다. 엉켜 있다는 게요? 빠져나간 통장과 쓴 사람이 안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부터라도 맞춰야 합니다. 맞추면 됩니까? 이미 엉킨 건 못 풀지만 더 엉키는 건 막을 수 있습니다. 더 엉킨다는 게요? 지금처럼 계속 뽑으면 더 엉킵니다. 그럼 멈춰야 합니까? 멈추거나 방식을 바꾸거나. 방식을요? 네. 쓸 사람 통장에서 빠져나가게 바꾸는 겁니다. 이미 벌어졌거나 임박한 경우. 이미 늦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선생님, 근데 저는 이미 다 뽑았습니다. 다 뽑으셨으면 기록은 이미 남았습니다. 그럼 끝입니까? 끝은 아닙니다. 정리할 수 있는 방향은 남아 있습니다. 정리요? 네. 이미 남은 기록을 어떻게 설명할지, 어떤 서류로 뒷받침할지는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멈추면요? 지금 멈추면 기록은 여기까지입니다. 안 멈추면요? 안 멈추면 기록은 계속 쌓입니다.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대답이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멈춰야 합니까? 멈춰야 하느냐 안 해야 하느냐는 제가 정할 수 없습니다. 그럼 누가 정합니까? 본인이 정하셔야 합니다. 저요? 네. 더 싸울 건지, 여기서 끊을 건지. 끊으면 어떻게 됩니까? 끊으면 기록은 지금까지만 남습니다. 계속하면요? 계속하면 나중에 설명할 게 더 많아집니다. 설명할 게 많으면 안 됩니까? 안 되는 건 아닌데 복잡해집니다. 복잡하다는 게요? 항목이 많아지고, 금액이 커지고, 기간이 길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정리하기 어려워집니다. 정리를 왜 해야 합니까? 나중에 확인 들어오면 보여줘야 하니까요. 확인이요? 네. 이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 들어올 수 있습니다. 확인 들어오면 설명하면 안 됩니까? 설명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럼요. 서류를 보여줘야 합니다. 서류가 없으면요. 그러면 기록대로 봅니다. 기록대로 본다는 게요. 빠져나간 통장 주인이 썼다고 봅니다. 근데 실제로는 안 썼는데요. 실제로 안 썼다는 걸 본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어떻게 증명합니까? 서류로 증명해야 합니다. 서류가 없으면요. 그러면 증명이 안 됩니다. 바꿀 수 있는 건 결과가 아니라 이후의 방향입니다. 지금 멈추느냐, 그대로 가느냐에 따라 다음 장면이 달라집니다. 선생님, 그럼 저는 지금 뭘 해야 합니까?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세 가지요? 첫째, 지금 멈추고 정리 시작하기. 정리요? 네. 이미 뽑은 돈이 어떤 용도였는지 서류로 만드는 겁니다. 둘째는요? 계속하되, 앞으로는 방식 바꾸기. 방식을 어떻게 바꿉니까? 쓸 사람 통장에서 빠져나가게 바꾸는 겁니다. 셋째는요? 그대로 가기. 그대로 가면요? 나중에 확인 들어오면 그때 설명하는 겁니다. 어느 게 나읍니까?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각각 결과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첫째는 지금 번거롭고, 둘째는 반만 정리하고, 셋째는 나중에 번거롭습니다. 그럼 저는 본인이 어느 쪽을 선택할지 정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은 어느 게 낫다고 보십니까? 제가 정할 수 없습니다. 왜 못 정합니까? 본인 상황은 본인이 가장 잘 아니까요. 근데 조언은 해주실 수 있잖아요. 조언보다는 각 선택의 결과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과요? 네. 첫째를 선택하면 지금 번거롭지만 나중에 편하고, 셋째를 선택하면 지금 편하지만 나중에 번거롭습니다. 둘째는요? 둘째는 중간입니다. 중간이요? 네. 이미 쌓인 건 정리 못하지만 더 쌓이는 건 막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 어느 쪽이 더 부담스러운지 보시면 됩니다. 어느 쪽이요? 지금 번거로운 쪽인지, 나중에 번거로운 쪽인지. 질문 세 가지. 아직 안 했는데요. 아직 안 하셨으면 지금이 가장 많은 선택지가 있는 시점입니다. 그럼 뭘 해야 합니까? 쓸 사람 명의로 흐름을 만드셔야 합니다. 지금요? 네. 지금입니다. 곧 해야 하는데요. 곧 하셔야 하면 먼저 정리할 게 있습니다. 뭘 정리합니까? 누구 명의로 빠져나가게 할 건지, 어떤 용도로 기록될 건지 먼저 정하셔야 합니다. 그게 왜 중요합니까? 그게 나중에 전부가 됩니다. 이미 일부 진행됐는데요. 일부 진행되셨으면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럼요. 그럼 지금부터라도 정리부터 보셔야 합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문제는 선택이 아니라 타이밍과 남는 기록입니다. 선생님, 그럼 제가 지금 확인해야 할 게 뭡니까? 세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세 가지요? 출금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보십시오. 출금 시점이요? 네.
시작 시점이 중요합니다. 지금 본인이 어디에 서 있는지 보십시오. 서 있는 위치요? 네. 뽑기 전인지, 뽑은 뒤인지, 이미 일이 벌어진 뒤인지 보십시오. 아직 남아있는 선택지가 뭔지 보십시오. 선택지요? 네. 지금 시점에서 바꿀 수 있는 게 뭔지 보십시오. 이 세 가지만 확인하면 됩니까? 네. 이 세 가지만 확인하시면 방향이 보입니다. 오늘 당장 확인하실 세 가지입니다. 출금이 시작된 시점, 본인이 서 있는 위치, 아직 남아있는 선택지. 이런 내용 미리 알았으면 피할 수 있었던 분들 많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셔도 좋고 댓글로 본인 상황 한 줄만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같은 기준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